네, 복수 함수론 1 첫 번째 주차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 있는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그리고 뭐 해석학 시간, 미적문학 시간에 복소수에 대해서 좀 들어보신 적이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은 1장에 있는 내용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다룰 거는 이 컴플렉스 필드라고 하는 건데 아마 이렇게 C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아마 컴플렉스 넘버의 C를 앞글자 C를 따와서 이 C를 좀 두껍게 쓰는 형태로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특별히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단어는 이 필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는 뭐 채라고 번역을 해서 뭐 복소수 채 이렇게 부르는데 채에 관해서 아마 뭐 대수학 시간에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추상 대수학 시간에 여러분들이 아마 배우셨으면은 이제 필드가 뭔지에 대해서 아실 텐데 좀 그냥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쉽게 얘기하자면은 사칙 연산이 가능한 것들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는 사칙 연산을 했을 때의 결과물이 여전히 그 집합 안에 들어있는지, 그러니까 그 집합 안에 있는 원소들로 사칙 연산을 했을 때 뭐 당연히 0으로 나누는 거는 제외하고 사칙 연산을 했을 때도 그 집합 안에 여전히 들어가 있는 거를 뭐 채라고 얘기합니다. 좀 더 엄밀한 정의는 여러분들이 추상대수학 시간에 만나실 테니까 제가 뭐 더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고 그냥 러프하게 뭐 대충 얘기하자면은 사칙 연산이 잘 되는 애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자연수 같은 거는 채가 안 되겠죠. 왜냐하면 뭐 더한 것들은 여전히 자연수가 되는데 자연수끼리 더하면은 당연히 자연수가 되는데 자연수끼리 뺐을 때는 자연수가 안 될 수도 있죠. 뭐 1에서 2를 빼면은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은 자연수에 들어있지 않으니까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정수도 채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더하기 빼기까지는 잘 되는데 나누는 게 잘 안 되죠. 3 나누기 5를 하면은 5분의 3인데 걔는 정수의 원소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정수는 채가 안 되는데 뭐 유리수부터는 채가 되죠. 그렇죠? 유리수끼리는 뭐 더하고 곱하고 빼고 나눠도 이게 잘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필드라는 단어는 이제 여러분들이 추상대수학 시간에 만나실 테니까 뭐 그걸 넘어가고 그냥 우리는 이 복소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은 우선 우리가 복소수를 어디서 처음 만나냐면 복소수가 어디서 처음 등장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간단한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는 0 같은 방정식을 풀어보면은 이제는 우리가 쉽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 만났던 건 아마 해석학 시간에 우리가 실수를 구성을 하면서 그러니까 루트 2라는 숫자를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근원적인 질문은 제곱해서 2가 되는 숫자가 있느냐 라고 하면은 우리가 기존에 알던 뭐 자연수, 정수, 유리수만으로는 제곱해서 2가 되는 애들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제곱해서 2가 되는 유리수가 없다라는 건 우리가 증명도 할 수 있죠. 그렇죠? 규律법 같은 거를 통해서. 근데 제곱해서 2가 되는 숫자는 뭐 만드는 게 너무 당연한데 제곱해서 2가 되는 숫자를 생각하는 행위 자체가 그렇게 이상한 게 아닌데 제곱해서 2가 되는 숫자를 우리가 유리수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은 좀 더 큰 숫자 체계가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런 실수들을 만들었었죠. 근데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는 제곱해서 이제 1을 더했을 때 0이 되는 숫자가 있느냐, 이제는 이제 실수까지 다 구성을 했고 실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데 그 실수 중에서 제곱하고 1을 더해서 0이 되는 애가 있느냐, 그러니까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실수가 있느냐 하면은 존재하지 않죠. 그렇죠? 이런 실수가 없다는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왜냐면 실수의 성질 중에 하나는 제곱했을 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니까 절대 음수가 될 수 없어서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애는 이제 실수해서는 안 되니까 이제 좀 더 숫자 체계를 확장을 해서 이제 복소수, 이제 i라고 부르는 애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뭐 이미지너리 유닛이라고 부르는데 뭐 그냥 편하게 i라고 이렇게 쓰죠.
이미지너리 넘버 이 앞에 있는 i를 따서 이제 i로 쓰는데 뭐 기호로는 뭐 루트 마이너스 이렇게 가끔 쓰기도 하지만 보통 우리가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쓰기보다는 i라는 기호를 더 많이 쓰죠. 그래서 이렇게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를 하나 임의로 가지고 와서 복소수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책에 나와 있겠지만 복소수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a 플러스 ib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보면은 여기서 ab는 실수이고, 그래서 복소수 하나를 만들려면은 실수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걔네들을 이렇게 페어, 이렇게 순서쌍의 형태로 나타내서 a, b로 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한테 좀 더 익숙한 거는 그냥 a 플러스 ib 형태가 좀 더 편하죠. 뭐 아니면 a 플러스 bi도 뭐 똑같은 건데. 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새로운 숫자 체계를 만들었으니까 더하고 곱하고 빼고 나누는 규칙들을 정해줘야 돼요. 왜냐면 실수에서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실수끼리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눈 거를 뭐 어떻게 정의할 거냐 하면은 걔는 유리수로부터 자연스럽게 확장이 된 거니까 그냥 거기서 쓰던 규칙들을 잘 가지고 오면은 됐었고, 복소수에서도 마찬가지로 실수를 확장을 한 거니까 실수에서 쓰던 것들을 그대로 잘 가지고 오면은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숫자가 같다라는 거, 두 개의 복수수가 같다라고 하는 거는 실수부도 같고 허수부도 같고, 그다음에 뭐 더하는 것도 실수부끼리 더하고 허수부끼리 더하고. 다만 좀 더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은 이렇게 곱하는 거는 조금 익숙하지 않게 적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미 복소수 두 개 곱하는 거 잘 할 수 있죠. 두 개 이렇게 잘 전개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뭐 당연히 복소수에서 이런 연산들에 대해서 뭐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다 잘 성립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 뭐 성립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뭐 보일 수 있긴 하지만 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중고등학교 때 복소수를 처음 배울 때를 떠올려 보면은 그때 이미 다 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새롭게 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뭐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이런 게 잘 된다라는 것도 어렵지 않게 확인을 해줄 수가 있고, 이런 새로운 연산들을 했을 때 이제 뭐도 같이 나오냐면은 그 연산에 대한 항등원 역원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항등원 역원, 항등원과 역원. 근데 얘네들을 얘기를 해줄 때는 꼭 어떤 연산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복소수에서 더하기랑 곱하기 했죠. 그래서 더한 거에 대한 항등원 역원, 곱한 거에 대한 항등원 역원. 보통 뭐 더한 거는 쉽죠, 그렇죠? 더하는 거는 그냥 마이너스 a 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왜냐면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0이기 때문에. 그리고 곱셈에 대한 항등원은 1. 이것도 뭐 얘네가 유일하다는 것도 우리가 뭐 잘 보일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덧셈에 대한 역원은 마이너스 a라고 쓰면 되고. 그러면 마이너스 a라고 딱 쓰는 순간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3 플러스 4i의 덧셈에 대한 역원이 뭐냐? 그러면은 그냥 마이너스 3 플러스 4i 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i 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제 약간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이 곱셈에 대한 역원입니다.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 1인 거 아니까 곱셈에 대한 역원을 생각하면 또 a라는 복소수에 대해서 뭐 당연히 0이 아닌 거여야 되겠죠. 왜냐면 아직 얘기하진 않았지만 나누기를 할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a의 인버스라고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은 a분의 1이라고 쓰거나. 근데 이렇게 쓰는 순간 좀 불편한 부분이 생깁니다. 왜냐면 아까처럼 뭐 덧셈에 대한 역원을 생각하면은 3 플러스 4이에 대한 덧셈의 역원을 생각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i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그럼 3 플러스 4i의 곱셈에 대한 역원이 뭐냐 물어보면은 그냥 뒤집어주면 되니까 3 플러스 4i분의 1이야 라고 얘기를 해도 뭐 틀린 거는 아닙니다. 뭐 맞긴 하니까. 근데 이렇게만 끝내면은 안 돼요. 왜냐면 얘가 복소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요. 이제 방금 제가 얘기했던 복소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른다라는 뜻은 복소수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복소수는 a 플러스 ib 형태로 나타나는 애를
복소수라고 정의를 했어요. AB는 실수고. 그럼 이제 3 플러스 4의 형태를 봤을 때 얘가 이제 뭐 어떤 실수 더하기 실수 곱하기 i 이 형태로 나타나지 않았죠. 그렇죠? 3 플러스 4i분의 1이니까 이런 형태로 나타나지 않아서 얘는 아직은 복소수라고 부르기가 좀 그래요. 왜냐면 우리는 복소수는 어떤 a 플러스 bi 형태들을 복소수라고 불렀으니까 얘는 아직 그 꼴이 아니니까 그렇게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도 뭐 분모를 실수로 만들어주는 거, 분모의 실수하 뭐 이렇게 부르지는 않았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a 플러스 i b분의 1이 있을 때 이제 분자 분모의 얘의 켤레 복소수가 뭐 나중에 등장하기는 하지만 우리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분자 분모에 a 마이너스 ib를 곱해주면 이런 꼴로 잘 나타나니까 이제는 여기 나와 있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분의 a 얘도 실수, a 제곱 더하기 b 제곱분의 b 얘도 실수. 그래서 이제는 복소수가 잘 되니까 우리가 예전에 이런 식으로 갑자기 분자분모에 이런 켤레 복소수를 곱해서 굳이 복잡하게 이렇게 나타내야만 했었던 이유는 곱셈에 대한 여건이 여전히 이 복소수에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던 사칙 연산에 대해서 얘네가 사칙 연산을 했을 때도 여전히 그 집합 안에 들어와야 되니까 뭐 그러려면 당연히 곱셈의 여건도 복소수가 돼야 하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뭐 여기 몇 가지 용어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 뭐 실수부, 허수부, 뭐 리얼 파트, 이미지너리 파트 뭐 이렇게 쓴다라는 거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제가 더 뭐 굳이 잘 얘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책에서도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은 이 복소수들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소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실수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임의의 두 숫자를 가지고 오면은 A, B 두 개를 가지고 오면은 우리가 항상 이 셋 중에 하나가 성립했어요. A가 B보다 크거나 B가 A보다 크거나 아니면은 A랑 B랑 같거나. 그래서 뭐 이런 릴레이션이 잘 있으면은 우리가 얘가 잘 순서가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뭐 아마 여기에 대해서 뭐 집합론 시간이라든지 아마 여러분들이 뭐 다른 뭐 수학 공부를 해오시면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래서 실수는 대소 비교가 잘 됩니다. 우리가 아무 두 숫자나 가지고 와도 어떤 게 더 큰지 아니면 걔네 두 개의 숫자가 같은지 이런 것들을 잘 판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복소수에서는 대소 비교가 없어요. a 플러스 bi랑 c 플러스 di가 더 크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복소수에서는 이제 크기 비교가 대소 비교를 할 수가 없다 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복소수들을 어떻게 나타낼 거냐. 잘 떠올려 보면 아까 복소수는 뭐 a 플러스 bi 같은 게 있을 때, a 플러스 ib가 있을 때 얘네들 항상 순서쌍으로 나타낼 수가 있었고, 얘는 두 개의 실수에 이렇게 순서쌍으로 나타나니까 좌표 평면에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 실수축, 허수축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복소수를 그냥 여기 있는 좌표 평면에 딱 찍을 수가 있어요. 아무 복소수나 가지고 오더라도 좌표 평면에 찍을 수가 있고, 어느 좌표 평면에 있는 점이라 하더라도 걔는 복소수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그런 얘기들이고, 그 다음에 하나 뭐 이거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저 복소수를 Z라고 이름 짓고 뭐 실수를 A, 허수를 A라고 했을 때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그래서 걔를 크기라고 얘기를 하고, 뭐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다 라고 뭐 표현하는 거 뭐 당연히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뭐 요런 것들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뭐 켤레 복소수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Z 바라고 표현하는 건데 얘는 실수부의 부호는 가만히 놔두고 허수부의 부호만 바꿔주는 거.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등식은 우리가 유도하는 거는 뭐 너무 쉬워요. 뭐 z를 x 플러스 iy라고 하고 z 바를 x 마이너스 iy라고 했을 때 얘네 두 식을 뭐 더하고 빼주면은 이제 각각 x랑 y를 이제 z랑 z 바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되는 과정은 얘네를 가지고 이거를 찾아라라고 하면은 당연히 다 찾는데 못 찾는 분들 아마 없을 텐데 요 관계식을 뭐 문제를 푼다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정리의 내용을 증명할 때 이용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잘 이용을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 잘 안 떠오르고 그러니까 이거를 떠올려야겠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이 식을 유도하라고 하면 당연히 하는데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책에 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잘 아실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얘네를 어쨌든 복소수를 우리가 좌표 평면에 표현을 했으니까 좌표 평면에서 우리가 뭘 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면은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이런 것들을 했었죠. 직선의 방정식. 우리가 xy 좌표 평면에서 직선의 방정식을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일반적으로 요 형태로 많이 나타내죠. 그렇죠? 이거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을 이제 복소수로 나타내려고 하면은 아까 소개했었던 x랑 y를 전부 다 z에 관한 식들로 바꿔줘야만 하겠죠. 그래서 x 자리에 뭐 이런 거 넣고 y 자리에 이거 넣고 하면은 얘네들을 잘 정리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소수에서 복소 평면에서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냐, 뭐 식이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될 거는 임의의 알파, 베타, 감마들이 아니고 얘네들이 어쨌든 얘가 알파가 되는 거고 얘가 베타가 되는 거고 얘가 감마가 되는 거니까 알파, 베타, 감마 사이에 모종의 규칙이 있어야만 합니다. 알파, 베타 잘 보면 얘네 둘이 켤레 관계에 있죠. 그래서 알파랑 베타는 항상 이런 켤레 관계에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 C를 감마라고 놨는데 어쨌든 C는 실수겠죠. 그렇죠? 여기서 ABC는 실수니까. 그래서 감마도 실수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복소 평면에서의 이 직선의 방정식은 항상 이런 꼴로 나타납니다. 여기서도 한 가지 좀 얘기할 게 x랑 y 얘네 두 변수는 독립이죠 서로. 그렇죠? x랑 y는 독립입니다. 그 얘기는 서로 어떤 관계식이 없어요. x와 y 사이에 어떠한 관계식도 없다. 그러니까 뭐 y가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나거나 뭐 반대로 x가 y에 대한 식으로 나타나는 게 전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z랑 z바는 사실상 독립입니다. 그러니까 z바도 z로 어쨌든 만들어진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켤레를 취한 거기 때문에 뭐 관계식이 있다라고 보기는 좀 그래요. 그래서 얘네 두 개는 독립입니다. 그래서 요 직선의 방정식, 복소 평면에서의 직선의 방정식 꼴은 이렇게 나타난다. 이거를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뭐 그때그때마다 떠올려도 복소 평면에서 직선의 방정식 식이 어떻게 됐더라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복소 평면은 xy 좌표 평면에 대응이 되니까 xy 좌표 평면에서의 직선의 방정식을 떠올리고 그 직선의 방정식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니까 그러면은 x랑 y를 z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표현을 해주면은 금방 얻을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뭐 여력이 되면은 뭐 외우고 있는 것도 괜찮겠죠. 왜냐면 얘네가 나중에 3장에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뭐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것들을 등장을 하면서 이제 원과 직선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얘기들을 할 거니까 이제 그때 이게 다시 나오는 애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조금 만만한 게 이제 원이죠. 원의 방정식. 뭐 원의 방정식은 뭐 xy 뭐 좌표 평면에서 뭐 이렇게 쓰인다는 거 잘 알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z랑 어떤 뭐 중심을 z0라고 하면은 뭐 잘 계산을 해보면은 뭐 이렇게 된다는 거, 더 간단한 식으로 나타나진다는 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애초에 원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한 점으로부터 이제 거리가 뭐 일정한 뭐 거리가 r 만큼 떨어진 애들을 다 모으는 거니까 그 얘기가 정확히 이게 되겠죠. 어떤 한 점 z0로부터 거리가 r만큼 떨어진 애들을 다 모아라 라고 하면 뭐 이렇게 될 거니까, 뭐 그냥 말을 이 복소 평면에서 식으로 나타내도 뭐 이렇게 된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책에 조금 더 상세한 내용들이 있는데 뭐 간단한 계산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해보시면 되고, 그래도 요거는 하나 같이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책에 있는 예제를 가지고 왔는데, 이런 숫자의 어퍼 바운드랑 로어 바운드를 찾으래요.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1제곱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분의 1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퍼 바운드랑 로어 바운드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어떤 두 개의 숫자 뭐 이런 것들을 찾아주면 되겠죠. 근데 특별히 z의 크기가 2인 것들에 대해서 요거를 하래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똑같은 얘기인데 뭐 n분의 1 이렇게 나타내서 결국은 요 z 4제곱 마이너스 3z 플러스 1의 크기를 적당히 위아래로 잘 눌러주면 됩니다. 근데 뭐 여기에서 한 가지 제한 조건이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보면은 우선은 이쪽 쉬운 방향은 이쪽이죠. 얘가 뭐보다 작거나 같다. 이쪽 방향이 보통은 쉽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뭐 저는 그런지 몰라도 오른손잡이인데 오른쪽으로 글을 써 나가다 보니까 이제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뭐가 이런 부등호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익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각부등식을 알고 있으니까 삼각부등식 제가 소개는 안 했지만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기 뭐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어도 상관없으니까 얘도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쪼개주면은 z의 4제곱 뭐 더하기 3z 플러스 1. 근데 z의 4제곱의 크기가 z 4제곱의 크기랑 똑같죠, 그렇죠? 혹시 이게 잘 바로바로 안 떠오른다. z n제곱의 크기가 z n제곱이랑 같다. 요게 잘 안 떠오르시는 분들은 직접 증명을 해봐도 괜찮습니다. 사실 2개짜리일 때만 해보면 되겠죠. z제곱의 크기가 z제곱의 크기랑 같냐. z는 a 플러스 bi 넣고 z제곱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2abi니까 z제곱의 크기는 편의상 그냥 루트랑 적으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4a제곱 b제곱이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겠죠. 근데 얘가 정확히 이거의 크기니까, 그래서 얘는 3z 플러스 1이고 z의 크기가 2라 그랬으니까 16 더하기 6 더하기 1 해서 23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23보다 크거나 작습니다. 이제 반대로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이 문제를 같이 풀어보려고 했었던 이유는 보통 우리가 이 반대쪽 부등호가 잘 안 됩니다. 그냥 얘 어쨌든 크기니까 0보다 크거나 같지 않냐라고 얘기를 해도 상관은 없는데, 우리가 되도록이면 좀 좋은 숫자를 찾는 게 좋겠죠. 옵티멀하게. 제일 이 숫자들 중에서 제일 큰 게 뭐냐. 사실 0 말고도 뭐 양수란 얘기 뭐 이런 거 없으니까 뭐 마이너스 100보다
그거나 같다라고 해도 뭐 틀린 거는 아니죠. 그냥 여기서 문제가 그냥 어퍼 바운드랑 로어 바운드 찾으라 그랬지 꼭 뭐 양수 중에서 찾아라 아니면 뭐 최적의 로어 바운드 어퍼 바운드를 찾아라 뭐 이런 얘기 안 했으니까 마이너스 100이든 뭐 1000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그래도 좀 잘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보면은 좋으니까 이때도 삼각부등식을 똑같이 써주면 됩니다. 얘를 잘 보면 여기서 Z 플러스 W를 만약에 U라고 써보면은 U는 Z 더하기 W가 U 마이너스 Z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잘 조합을 하면은 U 마이너스 Z가 요거보다 크거나 같아요. 근데 Z랑 U의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으니까 요런 부등식이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얘도 똑같은 삼각 부등식인데 이제 요거를 잘 못 떠올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요런 삼각 부등식, 이 반대쪽 삼각 부등식을 잘 안 떠오를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쪽 방향의 부등호 이제 작거나 같다. 요쪽 방향으로 나가는 거는 그래도 종종 잘 하는데 이제 요 반대쪽 방향의 부등호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요런 이제 삼각 부등식을 잘 이용을 하면은 된다. 뭐 그러면은 얘는 뭐 아무렇게나 내 맘대로 쪼개주면 되니까 얘를 우선은 Z의 4제곱 마이너스 뭐 3Z 마이너스 1로 쪼개는 보면은 Z 4제곱 빼기 3Z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아까 얘는 16이라 그랬고 3Z 마이너스 1에 얘가 되는데 그럼 얘는 어쨌든 이쪽도 마이너스니까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3Z 마이너스 1에 대해서는 이런 방향의 부등호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냥 1로 해서 7이 됩니다. 그러면은 뭐 마이너스 3Z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7보다 같으니까 얘는 9 이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냥 계산 문제인데 제가 좀 천천히 좀 자세히 얘기한 이유는 우리가 증명을 하다 보면은 뭐 이런 계산인 뭐 증명할 때 계산이 나오는 거는 아니긴 하지만 이제 이쪽 방향의 부등호를 쓸 일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아마 해석학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도 느꼈을 부분인데 어쨌든 부등식을 잘 써야 됩니다. 원하는 거를 보이려면 특히 해석학에서 많이 했었던 것도 이제 뭐가 엡실론보다 작다, 뭐가 뭐 델타보다 작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뭐 똑같이 복수함수에서도 뭐 비슷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왜냐면 해석학에서 했었던 거를 그냥 그대로 복소 평면으로 이제 복소수에 대해서 확장을 하고 이제 거기에서의 해석학을 하는 거니까 어쨌든 본질적으로 해석학인 거는 뭐 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다만 다루는 이제 숫자들이 복소수니까 조금 달라질 뿐이지. 그래서 해석학에서 했었던 요 부등식들 여러분들이 부등식 잘 써서 증명을 했었던 게 여기서도 여전히 나오니까 요 부등식을 잘 활용하는 거를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요 극좌표로 나타내는 건데 뭐 극좌표로 나타내는 것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었던 게 뭐냐면 어쨌든 복소수는 좌표 평면에 나타난다. 복소수를 좌표 평면에 잘 대응을 시킬 수가 있다. A, B로 좌표 평면에 뭐 XY 좌표 평면에 나타낼 수 있다. 근데 XY 좌표 평면을 그러니까 극좌표로 나타내는 것도 배웠죠, 그렇죠? 이건 뭐 복소수 뭐 이런 얘기들을 떠나서 그냥 직교좌표계 얘기하고 미적분학 시간에 아마 직교좌표계 얘기하고 뭐 극좌표계 얘기하고 뭐 3차원에서는 뭐 구면좌표계 뭐 원기둥 좌표계 이런 거 얘기했었던 것처럼 XY 이 직교좌표계들을 전부 다 극좌표계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좌표계로 나타낼 때는 이제 알세타 공간에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그래서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얼마큼 떨어져 있느냐 하는 거를 R이라고 나타내고, 그 다음에 X축의 양의 방향을 기준으로 각도가 얼마나 되냐 라는 걸로 얘기를 합니다. 뭐 얘는 우리가 뭐 특별히 편각이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극좌표계로 잘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 편각이 유일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얘는 X축의 양의 방향으로부터 잰 각도만 의미하니까 몇 바퀴 도는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하는 것처럼 요만큼만 돌아도 세타고, 아니면 나는 그냥 한 바퀴 더 돌래 라고 해서 요만큼 세타에다가 2파이만큼 돌아도 여전히 똑같은 위치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세타 플러스 어떤 정수배만큼 돌아도, 아니면은 뭐 반대로 도는 애들도 있겠죠. 그래서 뭐 음수까지 표현을 하자면은, 그래서 편각은 유일하게 정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책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가져다 썼는데, 이 편각은 유일하게 정해지지 않고, 근데 뭐 아무렇게나 규칙 없이 유일하게 뭐 무수히 많은 거는 아니고 2파이만큼, 2파이의 어떤 정수배만큼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이제 이 R이랑 이 편각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잘 찾는 거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으니까 제가 이걸 더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근데 한 가지 또 우리가 나중에 만나볼 건데,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편각이 유일하게 결정이 되지 않고 2파이의 정수배만큼 차이가 나니까 우리가 유일하게 정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값. 그러니까 뭐 이런 거를 생각하면 편한데, 3의 배수들, 그러니까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애들, 뭐 1로 얘기를 할게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애들 다 찾아라 라고 하면은 뭐 1, 4, 7, 10 이런 애들이 있죠. 근데 그것들 중에서 대표를 하나 정해라 라고 하면은 뭐 어떤 걸 정하든 상관이 없죠. 왜냐면 걔네들은 나머지가 전부 다 1로 똑같은 애들이니까, 사실상 다 똑같은 애들이니까 뭐 굳이 뭐 그것들의 대표를 10 이런 거를 정하면은 좀 뭐 어색하겠죠. 그냥 제일 작은 1로 정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어쨌든 뭐 대표를 정할 건데, 우리가 편각에서도 2파이의 정수배만큼 차이가 나는 애들 중에서도 특별히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에 있는 애들을 우리가 프린시펄 밸류라고 부릅니다. 얘를 뭐 주편각 이렇게 부르는데, 그냥 2파이만큼 차이가 나니까 얘네들은 어쨌든 간격이 2파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도 간격이 2파이인데, 어쨌든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에 있는 애들을 우리가 주편각이라고 부릅니다.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 편각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이런 게 성립한다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두 개를 결국은 곱한다라고 하는 거는 각도 입장에서 보면은 그만큼 더 나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 특별히 길이가 같은 애들만 가지고 와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Z1이고 Z2다. 얘가 세타1이고 여기가 세타2다. 그럼 Z1, Z2를 생각을 해보면, 얘네들은 뭐 우선 길이가 편의상 똑같은 애들로 하면 얘는 R2에 세타2, R2, I 세타1이니까 곱한 거는 뭐 특별히 길이가 1인 애들로만, 사실 1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임의로 다른 애들로 하면은 R1, R2에 이게 I에 세타1 더하기 세타2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곱해진 숫자 이거의 편각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은, 아규먼트가 얼마냐고 물어보면은 세타1 더하기 세타2가 되겠죠. 근데 얘네가 한 바퀴를 더 돌 수도 있으니까 요만큼의 보정을 해주는 값이 필요하다, 뭐 요런 얘기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a 플러스 bi 꼴로 나타나 있는 애들을 이렇게 극좌표 형태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얼마고 각도가 얼마냐 이런 거 물어보는 것도 우리가 잘 할 수가 있죠. 잘 여러분들이 하시겠지만, 한번 처음이니까 계산을 해보면
r은 루트 이렇게 1 더하기 i니까 그래서 루트 2고 루트 2에 뭐 코사인 세타 더하기 i 사인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는 루트 2분의 1 사인 세타는 루트 2분의 1인 세타를 찾아주면 되겠죠. 세타가 4분의 파이니까 얘는 루트 2에 뭐 4분의 파이 i가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예제 1.10은 그냥 문제 하나 풀어보려고 가지고 왔는데 여기 Z2입니다. Z1이랑 Z2가 전부 다 복소수고 근데 크기가 같대요. 다만 얘네들이 뭐 이런 관계 서로 Z1이 Z2랑 뭐 같지도 않고 마이너스 Z2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을 때 Z1 빼기 Z2 분의 Z1 더하기 Z2가 순허수가 된다라는 거를 보이래요. 근데 딱 봤을 때는 얘가 진짜 순허수가 되나 뭐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죠, 그렇죠? 그렇지만 계산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얘네들의 크기가 같으니까 예를 들어서 얘네들을 Z1으로 나눠보면 또 Z1 0이 아닐 테니까 크기가 0인 애들인 거 가지고 하는 건 크기가 0이면은 뭐 말이 안 되니까 1-Z1분의 Z2 1 플러스 Z1분의 Z2가 돼서 얘를 뭐 W라는 새로운 복소수로 가지고 와요. 그리고 W의 크기는 1이죠. 그렇죠? 왜냐면은 Z1이랑 Z2의 크기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W의 크기가 1이니까 W를 극좌표 형태로 나타내면은 그냥 2의 I 세타가 되겠죠. 크기가 1이니까. 그리고 특별히 얘네 두 개가 같지도 않고 마이너스 해도 같은 게 아니니까 세타는 0이랑 파이가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쟤를 대입해 보면 1-2i 세타분의 1 플러스 2i 세타 얘를 계산을 해보면 분자모의 2에 마이너스 2분의 i 세타를 곱해주면 (2의 마이너스 2분의 i 세타) 마이너스 2의 2분의 i 세타 분의 2의 2분의 i 세타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분의 i 세타가 됩니다. 근데 얘네들을 잘 보면은 얘가 마이너스 2i의 사인 2분의 세타가 되고 얘가 2 코사인 2분의 세타가 됩니다. 왜냐면 2분의 i 뭐 지금 세타로 되어 있긴 하지만 뭐 잠깐 x로 나타내면 2의 i x는 코사인 x 더하기 i 사인 x가 됩니다. 그리고 뭐 2의 마이너스 i x는 코사인 x 마이너스 i 사인 x가 되면 얘네들 식을 뭐 더하고 빼면은 이 관계식을 잘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i의 코탄젠트 2분의 세타가 되니까 코탄젠트 2분의 세타는 당연히 실수죠, 그렇죠? 그래서 실수에 i 곱해진 형태로 순허수가 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고 이제 또 하나 책에서 소개한 풀이가 좀 재미있어서 이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했는데 얘네들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Z1, Z2가 어쨌든 크기가 같으니까 뭐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도 같겠죠. Z1이 여기 있고 뭐 Z2가 여기 있다라고 해보면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Z1 마이너스 Z2분의 Z1 더하기 Z2니까 Z1 마이너스 Z2의 길이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하면은 우선 뭐 더한 거부터 해보면 더한 거는 얘네가 어쨌든 두 개의 벡터니까 이 두 벡터 더하라고 하면은 우리가 평행사변형해서 만들죠, 그렇죠? 평행사변형 그려서 요점이 되겠죠. 그래서 얘도 평행사변형을 그래서 요점이 Z1 더하기 Z2가 될 겁니다. 그럼 Z1 빼기 Z2는
요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길이가 여기가 z1 마이너스 z2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얘네 둘의 길이가 같죠. 그리고 뭐 평행 사변형으로 만들었으니까 얘는 사실은 마름모입니다. 근데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건 얘네 둘의 비율인데 얘네 두 개가 수직이 돼요. 수직이 되니까 얘를 잠깐만 다시 나타내 보면 Z1 더하기 Z2를 노란색으로 표시해 보면은 어쨌든 Z1 더하기 Z2가 이렇게 있고 Z1 마이너스 Z2는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얘를 어쨌든 얘네 둘의 이루는 각도가 궁금한 거니까 얘를 이제 원점으로 시점을 옮겨서 가지고 오면은 이렇게 될 텐데, 그러니까 여기 노란색은 이렇게 있고, 근데 얘네 둘이 직각이죠, 그렇죠? 직각이니까 여기가 직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Z1 마이너스 Z2. 그래서 얘네 둘의 아규먼트는 어쨌든 직각만큼 차이가 나니까 2분의 파이만큼 차이가 날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비율을 따지면은 순허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뭐 크기는 관심 없는데 어쨌든 Z1 플러스 Z2를 뭐 R1에 2i 세타라고 하고 Z1 마이너스 Z2를 R2에 2i 뭐 파이라고 얘기를 해보면 결국 요 세타랑 파이가 얘네들의 차이가 뭐 2분의 파이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니까 얘네들을 이렇게 나눠보면 뭐 R2분의 R1은 뭐 그냥 어떤 실수인 거고 얘네들 차이가 2의 i분의 2파이 i니까 요게 i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하학적인 증명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보통 이런 기하학적인 증명은 좀 떠올리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어서 좀 뭐 공부하는 차원에서는 당연히 이것도 공부를 해야 되지만 보통 우리가 손이 먼저 더 나가는 부분은 이렇게 계산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1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는 이 n제곱근을 어떻게 찾을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복소수가 주어져 있을 때 z0라는 게 주어져 있을 때 n제곱해서 z가 되는 얘를 찾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아마 4장에 가면은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면 이제 이런 이게 어떻게 보면은 n제곱근인데 어떻게 보면은 얘는 방정식의 해죠, 그렇죠? 이게 해인데 특별히 이제 다항함수로 만들어진 해예요. 다항함수로 만들어진 방정식의 해를 찾는 문제고, 그러면은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전에는 뭐 중학교 때는 이런 대수적인 방정식을 많이 풀었죠. 뭐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많이 풀었고, 특별히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이런 애들도 인수분해 잘 되면 풀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거 했었고, 그 다음에 삼각함수를 배우고 나면은 삼각 방정식도 풀었죠. 뭐 굳이 이름을 더 붙이진 않았지만 뭐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 이런 것도 생각을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단 복소수에 대해서 또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를 다룹니다. 당연히 이런 다항함수들도 우리가 예전에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방정식에 대해서 풀 예정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sin z가 i가 되는 이런 z를 찾아라. 지금 이런 문제를 보면은 굉장히 당황스럽죠. 왜냐하면 sign은 안에 실수가 들어가면은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인데 얘가 i가 된다라는 게 좀 잘 받아들이기가 힘든데, 우리가 복소수로 이 삼각함수를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뭐 어떻게 확장을 잘 하느냐,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나오고 하니까 요거는 우리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어서 예제 하나만 풀어보면은 이제 감이 잡히는데, 뭐 요거를 찾으래요. 그러니까 제곱해서 3 플러스 4i가 되는 애들을 찾으라는 거죠, 그렇죠? 어떤 뭐 복소수를 제곱해서 3 플러스 4i가 되는 인 뭐 z를 찾아라 라는 건데, 얘를 뭐 a 플러스 bi로 놓고 해도 상관은 없지만 이제 그러면은 조금 계산이 좀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3 플러스 4i를 먼저 극좌표로 나타내요. 그러면은 r은 5인 거 쉽게 알 수 있고, 5에 2에 i 세타니까 5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5분의 3, 사인 세타는 5분의 4.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루트를 씌운 걸 알고 싶으니까 루트 5에 2분의 i 세타를 찾고 싶으니까 우리가 결국 해야 되는 거는 코사인 2분의 세타가 얼마냐, 사인 2분의 세타가 얼마냐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이거는 기본적인 삼각함수에 대한 거니까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가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세타고, 사인 제곱의 2분의 세타가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니까 얘는 5분의 4, 얘는 5분의 1. 그래서 루트 씌워주면은 코사인 제곱한 게 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 근데 코사인 세타도 양수고 사인 세타도 양수면은 얘가 1사분면에 있는 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루트 플러스 마이너스 다 빼도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제곱해서 얘가 되는 거니까 애초에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어도 상관이 없었죠. 그래서 루트 5에 코사인 2분의 세타 루트 5분의 2 더하기 i의 루트 5분의 1.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i가 된다. 뭐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뭐 책에 더 많은 예제들이 있는데 다 이런 식으로 극좌표로 먼저 바꿔주고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뭐 책에 좀 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은 아마 이해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서 1장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